네, 범행의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가 사실은 돈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 조주빈이 박사방 거래에 이용한 이른바 암호화폐, 지갑에서 이 암호화폐 지갑이라 하면은 은행 계좌였던 번호처럼요. 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예. 1억 3천 정도 되는 예. 걸로 이제 밝혀졌고 이제 언론사의 이제 보도를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갑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돈을 보내라는 계좌입니다. 즉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주빈이가 그런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을 보고 싶으면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여기에 있는 계좌로 보내라, 지갑으로 보내라고 했고 그 보냈는 지갑을 한 암호화폐의 어떤 회사가 추적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이 수십억 원, 약 한 3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국가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할지가 참 지금도 고민인데 그 범죄를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는 분명히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분명히 어떤 그 암호화폐를 모아놓는 장소를 우리는 빗썸이라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어떤 그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돈에 보내는 사람의 신상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아무리 그 암호화폐를 쪼개는 기술을 우리 믹싱이라고 이제 쉽게 믹싱이라는 전문 용어를 쉽게 말하면 쪼갠다. 그리고 쪼개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합친다.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찾아가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믹싱 앤 텀블러로서 나온다 할지라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암호화폐니까 뭐 찾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조주빈의 그 주거지에 수사기관이 갔을 때는 집에는 1억 3천만 원이 있었지만 조주빈이 개설한 그 암호화폐 계좌에는 32억이 있었던 건 아니고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했던 건 총액이 한 3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이 범죄 수익이 한 100억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저희들이 옛날에도 한번 압수수색에 하고 난 다음 환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암호화폐의 어떤 그 금전적 가치가 워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워낙 이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더리움 혹은 뭐 모네로라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수백억 원대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일주일 후에 그게 뭐 수십억 원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사후에 만약에 압수하는 그 환가는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언제 압수할 것이냐, 언제 그걸 이제 환가를 할 것이냐에 네. 따라서 가격 변동차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감용 경찰청장은 범죄 수익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서 모두 몰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예, 이제 몰수를 하는 거는 이제 국고로 예. 귀속시키는 건데 그거는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지금 민감용 청장이 언급한 부분은 몰수 보전인데 이 사람이 무슨 현금의 형태라든지 환가를 해가지고는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상의 그 계좌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범죄 수익들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그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뭐 누군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몰수 보전 조치를 일단 한다는 거는 그렇게 처분을 못하게 일종의 가압류처럼 이거를 동결시켜 놓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믹싱 앤 텀블러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들이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몰수 내지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전 조치만 확실하다면 찾아내기만 한다면요. 기소 전 몰수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게 범죄 수익 환수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원래는 몰수라는 거는 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부가형이지만 네. 그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몰수라는 걸 해서 소위 말해서 가압류를 해가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통해서 소비하고 유의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만든다면 그걸 최대한 억제시키는 게 범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기소 전 몰수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몰수라 그래서 지금 그걸 아예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압류가 아니라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범죄는 미성년자의 내일을 없앴다는 점에서 저는 징벌적 배상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지금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지금 미성년자 성착취를 통해서 돈을 번 개인이나 범죄 조직이라면은요.
그 피해자인 미성년,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피해 구제에 이 몰수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피해 구제의 몰수라는 건 일단 국고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기록돼 버리면 다른 재산이랑 이렇게 혼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사용한다 이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네. 보이고 피해자 구제에 국고를 사용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